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위로 긴급 속보. 미국 전문가들 부정선거 의혹 제기. 미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조기 대선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는데 트럼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든 창 박사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이전 3번의 전국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부정행위로 얼룩졌다며 이를 반드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고. 또한 미국의 동부가 전문가 타라오 박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 계정에 경기도 파주시의 관외투표에서 이준석 후보에게만 기표된 투표지가 약 1분간 연속으로 분류기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인했다며 이는 통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만 기표된 투표지가 같은 방식으로 연속적으로 집계된 사례도 언급했다는데 타라오 박사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전자 개표기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재까지 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황교안 장관님, 대수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동시에 딱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같은 면이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면이.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죠. 조금 전에 영상 보시고 이 부정선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저 이준석 표가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게 그렇죠.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그 전에 이재명 표가 계속 나왔다는 게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뭐 이준석은 정말 뭐 어느 관외 투표소에서 하든지 간에 이재명과 또는 김문수 후보의 1, 2번 후보에 비해서는 3번이면은 그렇죠. 당연히 확률적으로도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저렇게 계속 나왔다는 게 전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까지 우리는 전부 아니라고 했지만은 세계가 벌써 우리하고 반대 입장을 낼 때는 항상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그건 뭐 저 광우병도 그렇고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히 현장에 와서 국제감시단이 와서 함께 하면서 한 것이고 이번뿐만이 아니고 지난번 몇 번에 걸친 선거를 다 해도 이거는 분명히 부정이다. 이런데 왜 우리 그 중앙선관위가 왜 우리 저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지 저는 그게 화가 나 죽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부정선거 영상을 다음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긴급 속보. 조작 딱 걸린 선관위의 충격적 답변. 이거 말고 또 2개 보냈잖아. 2개 보낸 거 없어? 얘들아 3,000번 연속하는 거. 3,000번 연속하는 거 영상 내가 2개 보냈는데 이게 왜 또 같은 걸로 또 들고 난리야. 일단 저 영상 찾는 동안에 홍덕 목사님.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자, 들어봐. 한 언론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투표지 분류기에 이재명 찍은 표만 3,000장 이상 연거푸 나오는 괴이한 현상과 관련하여 선관위 공보과에 문의했다고 보도했는데 문의에 대해 선관위는 영상을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는 별개이며 분류된 표를 세는 심사계수기는 분류하는 기능은 없고 단순히 표를 세는 기능만 있다라고 엉뚱한 답변만 했다고. 또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수백 장 연속적으로 나오는 영상이 여러 개 더 있다는 말에 선관위는 일단 영상을 봐야 한다라며 말을 아꼈다고. 그러면서 해당 현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은 하지 않았다는데 해당 언론에 따르면 한번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다시 분류기를 통과할 수 없으며 이중 카운팅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관위도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고. 부정선거일 수도 있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 모르쇠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국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홍덕 목사님. 대수의 법칙이라고 알아요?
뭐 대수의 법칙 저는 뭐 수학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아주 수학 때문에 나 인생이 오늘날 참 요렇게밖에 안 됐다. 다른 사회과학은 아주 탁월했는데 수학에 가가지고는 그냥 완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장재원 박사가 계속해서 대수의 법칙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니 또 그 말을 또 그 대수의 법칙이란 그렇다 어려운 말 안 해도 상식적으로 들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게. 대수의 법칙도 말이 어려우니까 예. 더 쉬운 말이 뭐냐면 100원짜리 동전을 그러니까 10,000개를 던졌는데 공중으로 딱 던졌는데 같은 면으로 똑같은 면으로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렇게 수많은 의혹과 또 불법적인 저런 상황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중앙선거 관련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기들이.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한두에도 아니고 계속 누적되고 폭발되면 언젠가는 이 모든 역사적 과오와 죄악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들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 황교안 장관님 지금 이재명은 내가 볼 때 그 대통령 1년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인사하는 걸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 총리 김민석.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그 인물들이 나와서 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보면은 대통령 자체도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만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을 네. 우리 그 뭐 특히 한미동맹 네. 미국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인원들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처음 그 대통령의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뭐 저 굉장히 정광석화 같이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내놨는데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저는 의문이고 정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은 요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정보기관은 군사 안보에 있어서 엄청나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볼 때 우리는 너무 국정원 자체가 막 들어가서 휘저어 놓은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 판을 짜릅니다. 이런 거 볼 때 저는 그런 면에서 당장 그 국무총리 인사도 저는 거의 납득할 수 없고 국정원장 인사도 저는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일단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잖아요. 예. 부동산을 자기 부인 앞으로 해놔가지고. 예. 사실은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적은 겁니다. 예. 그래도 그 친구는 누군지 저는 뭐 전혀 모르지만은 염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물러난 거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국정원장이나 국무총리는 그런 거로 볼 때는 그거하고 개인적인 뭐 좀 법을 안 지키고 뭐 편법을 쓰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제 김민석이가 총리로 지명됐단 말이에요. 예. 됐는데 이게 인사 검증을 국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총리는 예.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를 하겠죠. 청문회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되죠. 청문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때 청문회 할 때 꼭 나를 한번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은 김민석이가 내가 그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을 때, 김민석 이 자식이 국제 인터폴에다가 신고해서 정광훈을 체포하겠다. 이런 놈이 총리 지명이 됐단 말이야. 근데 난 그래서 인천 공항에 나올 때 체포될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사실은. 나한테 막 여기 방송국에서 많이 청출돼 자유마을 쪽에서는 막 메시지가 오기를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으라고. 들어오면 체포된다고 그래서 아니 체포되면 더 낫지 차라리. 난 체포될 각오하고 왔는데 그 후에도 이 김민석의 이놈이 계속 나를 욕을 했다고요. 이게 신길성결교회 안수집사야. 그렇게 할 때 그게. 안수집사가 이 자식이 건방지게 목사한테 말이야 욕을 바가지나 하고 말이야 계속하고 말이야.
아니 안수 집사가 나한테 욕하면 돼요? 그 어떻게 안수 집사가 지가 그 이념이 다르더라도 지가 기독교인의 그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이념이 달라도 목사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 그렇지. 그것도 없어 이 인간들은 그냥 참 정강훈 자식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참나 정말. 그렇게 말하고 그 참 뭐 그것도 신길교회 그 목사는 또뭐 굉장히 또 축에 세우더만 또 그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교회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드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이미 출발했다고 봐요 지금. 보고 지금 뭐 김민석은 뭐 대표적인 그 학생 운동할 때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그게? 그렇지. 대표적인 미 반미주의 문화원에서 그 방화 그 하고 정가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한국의 그 행정부에 대표되는 총리의 행정부 강요의 대표자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반미주의자로서 세웠다는 거는 앞으로 이 정권의 방향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세계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중국에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국정원장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내재적 접근법이라 해가지고 소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북한의 핵도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야. 남한과 미국이 연합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현재 북쪽 입장에서는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납치해가지고 북한을 언제 그렇게 칠지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핵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결코 우리는 거의 비난할 건 못 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있는 좌파들의 내재적 접근법의 그 논리입니다. 그게 한심스럽죠. 그 한심스러워 지금. 그런 가운데서 돈을 갖다 김대중 때 돈을 갖다가 5억 달러 가까이 돼 가지고 그렇게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직접 관련이 없다. 뭐 관련이 없단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핵 문제로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같았으면요. 지금 보십시오. 이라가 때려보잖아요. 미국이 말로 그렇지. 하든 말든. 그렇지.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맞아요. 국제사회 열은 무슨 필요해 그게. 그렇지. 그래 우리나라도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으면은 애초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이 그 영밀핵 초기에 연기가 모락모락할 때 그때 폭격하려고 할 때 무조건 폭격하도록 허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맞아요. 그때 했으면 통일로 갔을지도 몰라요. 끝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클린턴을 갖다가 막 참 만류해가지고는 결국 오늘날 이 핵을 머리 이고 사는 이 불량한 민족이 됐는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비전과 결단력과 용기가 없이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이 한미일 강화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미일 공조. 한미일 공조가. 예. 그런데 총리를 김민석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해놓고 행동은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김민석이 반미주의자인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국가의 지도자라면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장관급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이 헌법을 준수하고 또 우리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런 이념적인 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고 당장 이제 정책이나 특히 경제 정책이나 이 정책 세부적인 것이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게 완전히 뭐 극과 극입니다. 반대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그 국민들의 갈등을 좀 봉합하고 이렇게 또 국제적인 외교적인 이런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저는 뭐 낙지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려봐요. 중국보다 일과 먼저 통화한 이 대통령 한미일 협력 강조. 아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다 해놓고 반미주의자 총리를 김민석을 임명하면
미국에서 보기에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말보다 뭐든 트럼프도 지금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트럼프는 말보다 그가 행한 행동을 보라 하거든요. 그렇지. 그 모든 정치인은 말이야 뭐 미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 G7이나 나토 정상에 가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앞으로 이 사람의 그 구체적인 행동 G7이나 또 이렇게 국제 무대에 가가지고 과연 스탠스를 자유민주 국가들과 연대하는 강력한 그런 체제 위에 서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중간자 입장 그 노무현처럼 균형자 역할 하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한다. 그렇지. 그리고 또 뭐 문재인은 또 대도 안 한 게 말이야. 그게 운전자로는 떠들어가지고 거기랑 거기 똑같거든. 그렇지. 무슨 놈 운전하는 말입니까 저게? 그러니까. 그 감히 중국과 미국의 균형자 하려하면은 그 러시아나 일본 정도부터 몰라요. 뭐 우리나라 국력과 뭐 균형자 하단 말입니까 그게? 그렇지. 말도 대도 않은 과대망상 걸린 지도자들이 나라를 오늘날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지금.